GT 여러분, 당신들은 늘 빠른 판단력과 재치로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주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기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혼자 무게를 짊어진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GT는 자수의 기운을 품어 변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힘을 지녔습니다. 올해는 그 힘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정과 성취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설령 지금 손에 쥔 것이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은 더 큰 결실을 향한 씨앗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당신이 가진 민첩함과 지혜를 믿으십시오. 2025년은 당신의 발걸음이 곧 행운의 길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이 매우 많아 모든 분께 빠르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부터 차례로 정성껏 사주를 봐드리고 있으니 2025년은 GT에게 변화와 기회가 동시에 밀려드는 시기였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GT는 자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상황을 읽는 눈과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나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의 기운이 더해져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던 계획이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GT의 아이디어와 기획이 외부 여건과 맞물려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람과의 인연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락이 뜸했던 인물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이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대인관계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와 제안이 재물운의 발판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성과로 발전했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흐름은 안정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상반기에 쌓아온 기회를 바탕으로 수익 구조를 다지고 변동성이 큰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확장은 피하고 현금 흐름과 지출 패턴을 세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자수의 기운이 목을 키운 후 다시 스스로를 가다듬는 순환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선택의 순간이 잦았기에 빠른 판단력이라는 장점이 때로는 성급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는 짧은 기간의 고수익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분석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흐름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2025년 GT의 운세는 빠른 흐름 속의 균형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않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여기에 자신의 행운 요소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 결과 재물과 명예가 함께 따라오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GT는 사주명리학적으로 자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물처럼 유연하지만 필요할 때는 깊이와 힘을 발휘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25년은 이 자수의 본질적인 기운에 목의 흐름이 더해지는 해로 마치 물이 나무를 키워내듯 성장과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거나 미뤄두었던 계획을 실행하기에 매우 적합한 해였으며 학업기술 습득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의 기운은 GT의 빠른 판단력과 정보 처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기회가 한 번에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다 보니 모든 것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힘이 분산되고 성과가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사주상 수가 강한 해에는 흐름이 넓어지는 대신 깊이가 얕아질 위험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한두 가지 핵심 목표를 정해 꾸준히 밀고 나가는 전략이 장기적인 재물 운과 명예 운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보와 인맥을 통해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된 수익 구조를 만드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목의 기운이 활발한 봄과 여름에는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지만 가을 이후에는 지나친 확장보다는 기존 기반을 다지고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과의 협업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재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2025년 쥐띠는 사주의 본질인 수의 민첩함과 목의 성장 에너지가 만나는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를 실천한 사람은 연말에 한층 성장한 자신과 안정된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쥐띠가 재물 흐름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체감하는 시기는 음력 3월과 8월입니다. 이 두 시기는 사주명리학적으로 자수의 빠른 판단력과 목 기운의 확장성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점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는 음력 3월은 마치 얼어있던 강이 풀리듯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조금씩 열리고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때는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이나 자료를 외부에 보여주고 실행에 옮기기 좋은 때이며 규모가 작더라도 시도 자체가 이후에 큰 수익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의 절정을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음력 8월은 앞서 씨앗을 뿌린 기회들이 하나둘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거래나 계약이 원활히 성사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며 금전뿐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와 명성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이익에 마음이 쏠리기보다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일과 시간대별로는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이 특히 길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는 주중 업무가 안정기에 들어가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간이며 설득과 협상에 강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토요일 오전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여유로움 속에서 심층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나 제안을 마무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간대에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를 배치하면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상승 운이 강한 시기일수록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다양한 가능성을 빠르게 포착하는 재능이 있지만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이 좋은 시기에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우고 가장 성과 가능성이 높은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승 기운이 한 곳으로 모여 단기간의 반짝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물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쥐띠의 올해 행운의 숫자는 1, 6, 15입니다. 숫자 1은 시작과 도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개시할 때 강한 추진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올해는 목의 기운이 강해 싹을 틔우는 에너지와 맞물려 이 숫자를 활용하는 시점에 계획을 시작하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숫자 6은 조화와 균형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숫자가 들어간 날짜와 시간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숫자 15는 완성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장기간 준비해온 일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나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 숫자가 운의 파동을 높여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청색, 은색, 연보라색입니다. 청색은 수의 본성을 강화해 쥐띠의 직관과 정보 분석 능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발표 자리에서 청색 계열의 넥타이나 스카프, 소품을 착용하면 집중력과 설득력이 향상됩니다. 은색은 금의 기운을 불러와 재물 안정과 권위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장기 투자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협상에서는 은색 액세서리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보라색은 변화를 부드럽게 이끄는 색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현시키는 데 좋습니다. 사무 공간에 연보라색 포인트를 주거나 디지털 배경화면에 활용하면 사고가 유연해지고 협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숫자와 색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주명리학적으로 기운의 흐름과 상징성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일정, 명함 디자인, 사무용품, 의상에 이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이 올라가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운세의 흐름을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힘이 됩니다. 쥐띠는 본래 세밀한 관찰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읽어내는 직감이 뛰어난 띠입니다. 그러나 2025년은 목의 기운이 강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해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수기운이 많은 쥐띠는 환경 변화와 흐름의 미세한 변동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기회와 위험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이나 사업 확장,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소규모 지출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모성 비용은 당장은 부담이 없어 보여도 쌓이면 재정의 틈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초부터는 반드시 예상 외 지출 예비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월별 예산에서 변동 지출 항목을 세밀하게 분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반기에는 목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에는 장기적 성과를 내는 자산과 단기 유동 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음력 8월과 11월은 재정 구조를 재점검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에 적기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더라도 생활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여유 자금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을 앞두고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용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감정적인 결정이나 주변의 압박에 의한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올해 쥐띠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정 관리가 단순히 돈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확실히 쓰는 것이 더 큰 재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쌓아가는 작은 재정 습관과 계획은 내년 이후 더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당신의 판단력을 믿되 계획을 지키는 힘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2025년이 끝날 무렵 손에 남는 것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값진 성취일 것입니다. 2025년 쥐띠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운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수기운이 강한 쥐띠는 본래 교류와 정보의 흐름에서 힘을 얻는 띠입니다. 올해는 목의 기운이 이를 도와 새로운 인연이 잦아지고 오래된 인연에서도 다시 기회가 싹 트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거나 잠시 소원했던 지인과의 재회가 재물과 직결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작은 만남과 대화 속에서 흐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람을 통한 운의 흐름이 강해질수록 그만큼 주의할 점도 많아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제안 또는 친분만 믿고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투자 권유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원래 직감이 예리하나 올해는 목의 확장 기운이 과도하면 판단이 빠른 대신 깊이가 얕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안과 거래는 냉정하게 조건과 미래 가능성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금전이 얽힌 일에서는 계약서, 조건표,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신용도와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의 대인관계 운은 단순히 기회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물 구조까지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한두 명의 귀인과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이 여러 사람과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와 일관성 있는 행동은 곧 재물의 흐름을 오래도록 붙잡아두는 그릇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에서 오는 기회는 반드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기대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이 줄 수 있는 무형의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 올해 쥐띠의 재물 흐름을 더욱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귀한 인연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져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금전 이상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 당신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건강을 재물을 담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릇이 튼튼해야 재물이 오래 머물고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쥐띠는 올해 신경계와 혈액순환 그리고 체내 수분 대사와 관련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빠른 판단력과 활동성을 무기로 삼는 쥐띠이지만
무리한 일정과 불규칙한 생활은 그 장점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일의 속도가 빨라져 잠과 식사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는 집중력 저하와 의사결정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만듭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기혈순환을 돕고 머리를 맑게 하며 재물과 관련된 직관력까지 높여줍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더하면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고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힘이 생깁니다. 식습관 역시 올해 재물운의 한 축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수분 섭취는 GT의 수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키고 과도한 염분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원하고 담백한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지칠 때 마음도 약해지고 결국 좋은 운도 흩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곧 재물을 지키고 불리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순간이 오히려 더 멀리 가는 힘을 주듯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당신의 재물운을 오래 머물게 할 것입니다. 2025년의 GT는 빠른 흐름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타고난 민첩함과 상황 판단력으로 어떤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올해는 그 장점 위에 한층 더 깊어진 안정감이 더해져야 합니다. 급하게 손을 뻗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조망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큰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올해는 기회의 문이 여러 번 열리지만 모든 문이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주상 수의 기운이 목과 만나 확장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급함이 앞서면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거나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과 집중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행운의 숫자, 색상, 그리고 운이 강한 시기와 시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보십시오. 작은 액세서리, 일정 조율, 혹은 공간 선택 하나가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쌓는 말을 아끼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귀인을 불러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자신을 믿는 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직관과 경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쌓아 올린다면 올해 말 당신의 손에는 단단하고 빛나는 성취의 열매가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이 더 멀리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만의 속도로 2025년을 채워가길 바랍니다.